속보입니다. 미국이 이란과 연관된 두 번째 선박에 대해 새로운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가장 민감한 시기, 바로 휴전 직전에 이 조치를 취해 이란 정권에 견딜 수 없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2026년 4월 21일 아침 표적이 된 것은 인도양 공해상에서 납포된 유조선 피파니호였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석유 유통망과 연관된 선박을 대상으로 한 해상 차단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유포된 영상들은 이번 사건에 정치적 무게를 더욱 실어주었습니다. 군용 헬리콥터가 밧줄을 타고 갑판 위로 내려오고 선박을 장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작전은 이란 관련 선박을 겨냥한 전 세계 추적의 일환으로 미국의 힘과 속도, 해상 지배력을 과시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여기서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것은 막연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상과 신원이 확인된 선박, 그리고 직접적인 메시지가 담긴 구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일의 중심에는 한쪽에는 트럼프 정부, 펜타곤, 그리고 미 해군 구조가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이란 정권, 제재를 받은 석유 네트워크, 그리고 어떤 양보에도 저항하는 강경파들이 있습니다. 티파니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 선박은 이미 2025년 7월 30일에 미국 재무부로부터 제재를 받았으며 이란 석유 운송과 관련된 명단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목표가 이미 몇 달 전부터 정해졌음을 보여줍니다. 전쟁이 일시 중단되고 휴전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워싱턴은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티파니는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 사이에서 발견됐고 시리아로 향하는 항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이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으며 이 정보는 작전 규모를 바꿉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호르무즈 근처에서만 이란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이란의 해상 네트워크는 걸프만을 훨씬 넘어 세계 에너지에 민감한 더 크고 중요한 상업 항로에서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치가 그만큼 무거운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 작전 범위를 보여주며 포위망이 지도상의 좁은 구역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이런 압박은 어떻게 구축된 걸까요? 그 전에 티파니호 사건에 앞서 미국은 이미 이란 국적의 화물선 토스카호를 샤바하르 근처에서 납포했습니다. 이는 수시간에 걸친 경고가 무시된 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경우, 조치는 훨씬 강경했습니다. USS 스프로안스 구축함은 기관실을 대피시키라고 명령한 뒤 선박을 멈추기 위해 5인치 함포로 엔진실을 향해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 후 해병대원들이 선박에 승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토스카호는 아마도 이중 용도의 물품을 운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민간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군사적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자재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조치가 연이어 이루어지면서 힘을 얻고 있는 해석에 따르면 워싱턴은 동시에 정권의 두 가지 맥을 조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는 보급로이고 다른 하나는 자금줄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사건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첫 번째 선박은 의심스러운 화물 경로를 타격했습니다. 두 번째는 석유 경로를 타격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명령을 무시하는 선박을 막기 위해 실제 무력을 사용할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권의 자금줄에도 초점이 맞춰졌음을 보여줍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티파니호는 이미 이란산 원유를 아시아로 운송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제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즉, 미국은 단순 감시를 넘어서 테헤란이 위기 속에서도 숨을 쉬게 하는 시스템 자체를 질식시키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걸까요? 휴전의 시간이 정치적 무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슬라마바드에서 새로운 협상 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부통령 제이디 벤스는 4월 20일까지도 미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란 자체도 참석 여부에 대해 확실한 확인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트럼프는 테헤란이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핵심 요구 사항을 고집합니다. 즉, 우라늄 농축 중단과 농축 우라늄 비축분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한편 시간을 벌고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이미 패배한 상태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박 중인 각 선박은 압박의 도구가 됩니다. 이란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외부 압력이 강경파에게 더 큰 힘을 실어줍니다. 해상에서 포위가 심해질수록 정권이 내부의 강경 세력에게 워싱턴과의 대화라는 생각을 설득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문서를 둘러싼 핵심적인 정치적 추측이 생겨납니다. 이란 체제 내에서 가장 강경한 세력들이 점점 더 좁은 궁지로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봉쇄와 선박 손실에 대해 협상에 응하면 그들은 약해 보입니다. 대화를 거부하면 석유, 해상로, 그리고 경제 자체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안도할 만한 신호는 없습니다. 오히려 압박의 신호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주 화요일에 교통이 여전히 크게 막혀 있으며 24시간 동안 단 3척의 선박만이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하루 약 140척이 오가는 평상시 흐름에 비해 훨씬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분쟁이 여전히 석유와 가스의 중요한 경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란은 일시적으로 개방할 의사를 내비쳤지만 봉쇄와 맞대응 압박이 계속되면서 마비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외교가 숨을 쉬려 해도 해상 위기의 상황이 계속해서 분위기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티파니호의 납포는 상징적으로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미국이 이미 며칠 전부터 이란산 석유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4월 15일 워싱턴이 이란산 석유 구매자들에게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작전의 전체 논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구매자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그 다음에는 운송하는 쪽을 단속합니다. 그 사이에는 경로를 차단합니다. 이것은 경제, 군사, 심리 압박을 동시에 가하는 설계로 최종 메시지는 강경합니다. 미국은 바다를 이란 정권을 질식시키는 장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토스카 사건은 워싱턴이 의심스러운 화물 차단을 위해 사태 격화를 감수함을 보여줬고, 티파니 사건은 이란산 석유가 직접 표적이 되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공격, 아니 정확히 말하면 헬리콥터와 특수부대가 동원된 군사적 승선 작전의 영상들은 바로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외교적 위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무력과 시이며 이란의 강경파들이 압박을 받아들이거나 전쟁이 다시 일어날 위험을 감수할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권과 함께 말이죠. 이전보다 더 포위되고 더 노출되었으며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더 적어진 상태입니다.